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4년 반이 걸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전 정권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 오늘 내려진 최종 결론은 불기소였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이고 자금도 활용이 됐지만 주가 조작은 공모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다. 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레드팀 검토를 거쳐 검찰이 내놓은 이 최종 결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이세아 기자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세 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소유의 주식 계좌 일부가 통정 매매, 즉 시세 조작에 활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돈과 계좌를 맡긴 초기 투자자로 주가 조작이 이뤄지는 건 몰랐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주범들과 직접적으로 연락한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도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를 상대로 2021년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지난 7월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여사 모친인 최 모 씨를 포함해 계좌를 빌려준 3명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년 6개월 동안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봐주기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 쏟아졌던 의혹들, 그 검찰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 아니냐 의혹이 커진 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시세 조종을 논의한 지 불과 7초 후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는데 너무 공교롭지 않냐는 거였는데요. 검찰은 정상 거래로 봤습니다. 그 이유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쓰인 김건희 여사 명의 주식 계좌는 모두 6개입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주가 조작에 사용된 걸로 판단한 계좌는 3개입니다. 2개는 주가 조작 주범이 맡아 관리했고 나머지 1개, 대신증권 계좌를 김 여사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신증권 계좌로 낸 매도 주문이 주가 조작을 알고 한 건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른바 7초 뒤 매도로 지목된 주문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주가 조작 주범들은 12시에 8만 개 때려달라 해달라는 요청과 준비시키겠다는 대답을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대화 7초 뒤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8만 주가 매도됐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범들의 8만 주 매도 요청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걸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요청하면서 주가 조작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가 조작 실행범들이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말은 못 들었다거나 당시 매도한 사람이 김 여사인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한 EU FTA 체결로 오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8만 주를 판 게 비합리적 매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이 8만 주 거래 관련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사이에 오간 대화나 통신 기록 등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겨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서 주가 조작 공범 일부와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패밀리로 주가 조작 이득을 함께 보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검찰은 이 주가 조작 선수들 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근거가 된 이 대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유준 기자가 이어갑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실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모 씨는 검찰 조사 당시 BP 패밀리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의 일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대목입니다. 당시에 김 여사랑 친분 전혀 없으셨어요? 연락 안 하셨어요? 검찰은 주포로 불리는 주가 조작 선수들의 대화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2020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차 주가 조작 선수 김모 씨는 1차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뭐 먹은 것도 없을 걸 권오수가 사라 그래서 샀다가 팔았지라고 말합니다. 이 씨가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듬해 4월 통화 때도 김 씨가 내 주변은 김건희 모른다고 하자 이 씨가 원 오브 데미지라며 김 여사가 계좌를 맡긴 여러 투자자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은 1, 2차 주가 조작 선수들의 대화 내용을 볼 때 이들이 김 여사를 권오수 전 회장에게 이용당한 계좌 주인 정도로 생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공모나 방조 혐의가 없다고 결정할 때 이 같은 대화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 검찰 발표 전 김건희 여사에게 부담이 되었던 또 다른 대목은 1심에서 무죄였던 전주 손모 씨가 도이치 2심에서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같은 전주라도 김 여사와 손 씨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근 기자 보도 보시고 검찰이 김 여사 기소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아는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 조종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돼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 씨.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손 씨의 유죄 판결 직후 김건희 여사가 같은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주가 조작의 계좌와 자금이 쓰인 이른바 전주라는 공통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와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부터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주가 조작 세력이 손 씨는 알았다고 한 반면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주가 조작을 맡은 이른바 선수와 직접 연락한 기록도 손 씨는 여러 차례였지만 김 여사는 없었다는 게 수사 결과입니다. 2심 법원이 손 씨를 단순 방조범이 아닌 주모자, 의뢰자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모 씨의 경우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 투자자로서 손 씨가 공격적 투자를 하는 전문 투자자였던 반면 김 여사는 주식시장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는 점도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남영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4년 반 걸렸어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답을 주셔야 돼요. 일단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거래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주가 조작 모의 이후 불과 7초 뒤에 김건희 여사가 대량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내다 팔았다. 이 점이 가장 큰 의혹이었습니다. 주가 조작 주포, 즉 선수인 김모 씨는 2010년 11월 1일 공범에게 주식 거래 시점과 가격을 정해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7초 뒤에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가 3,300원에 매도가 됩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원하는 가격에 필요한 양만큼 거래가 이루어졌다 보니 김 여사도 알고 가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제기된 이 의심, 검찰 살펴본 거죠. 그러고는 무혐의라고 한 거예요. 네, 김 여사가 주가 조작범들과 직접 연락한 정황이 없다는 겁니다. 주가 조작을 하려면 많은 양의 주식을 사고 팔고 이거 반복해야겠죠.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 조종을 위해 물량을 시장에 풀어달라고 김 여사에게 연락한 건 권오수 전 회장이었다고 판단했는데요.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세력의 연락을 받고 김 여사에게 연락해 주식 매도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정황을 언급했는지 김 여사가 알았는지 이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시세 조종을 한 일당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검찰에서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도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권오수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뭐라고 하면서 주식 매도를 요구했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 조작을 알려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권 전 회장과 다른 주가 조작 일당의 통신 기록을 살펴본 건 맞지만요.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제출받거나 압수하지 않았거든요. 검찰도 핵심이라고 한 대목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를 못한 것이냐 아니면 안 한 것이냐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제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른바 레드팀 토론에 참여했던 일부 검사 중에는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쨌건 지금 명품 백수수 사건, 도이치모터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그럼 김 여사 수사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검찰 수사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은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는 건데요. 연일 명 씨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서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안인 기자, 남영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결론은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의 최대 이슈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민이 납득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판단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3대 요구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등 본인의 요구들을 받아들여야 국민이 납득할 거란 취지인데 그 발언 수위가 상당히 셌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이 나자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 대신 김 여사의 후속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앞서 한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3대 요구 사항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한 대표는 지난달 명태균 논란이 터진 직후 대통령실에 직간접적으로 사실관계와 실체를 알려달라 당이 앞장서 대응하겠다고 전달했지만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대표 측은 어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건 김 여사 쇄신 메시지가 통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현장에서의 말씀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 나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 한번 줄 테니 너희 한번 바꿔봐라. 변화와 쇄신만이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과의 독대가 성사될 경우 김 여사 쇄신 메시지를 반드시 전달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최종 수사 결론에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어제 재보궐선거를 언급하며 부족한 부분은 바꿔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여사가 사과할 계획은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와 강대강으로 충돌할 분위기도 아닙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검찰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재차 부족한 부분이란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김 여사 리스크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친윤계에선 여사 엄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 오욱인데 이거는 맞다 안 맞다 이건 사과드린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고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독대에서 김 여사 사과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봐준다면 국회가 나서겠다면서 불기소날 바로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총 13개 의혹, 전보다 5개 의혹이 추가된 더 센 특검법안입니다. 김 여사를 봐줬다면서 검찰도 특검 수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수사 대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특정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등 기존 8개의 5개 의혹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지난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김 여사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도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자체를 봐주게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이번에도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 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하면 된다며 한동훈 대표가 힘을 내셔야 한다고 반란표를 부추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동시에 탄핵하겠다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은 범죄를 은폐하려는 공범들이라면서요. 김유빈 기자입니다.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김 여사 집단 국선변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김 여사 계좌가 48회 사용됐고 주가 조작 핵심과 40회 연락하고 23억 시세 차익을 얻고 공범이 유죄를 받는 법원 기록의 벽을 뚫고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정권의 사냥개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로 바꾼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입니다. 검사 탄핵소추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외 김 여사 수사검사들이 탄핵 대상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3인 3색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주목했던 대형 변수 오늘 결론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와 이 재보궐 선거가 당정 관계 분수령이 될 거라고 했었죠.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재보선 여당 텃밭인 부산에서 승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된 걸로 볼 수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부산 선거 승리로 리더십 시험대를 넘긴 셈이 됐습니다. 자, 3인 3색 그 색깔을 지금부터 살펴보죠. 먼저 한동훈 대표. 오늘 발언이 거침이 없던데요. 네, 한 대표 목소리가 정말 세졌습니다. 한 대표 당 공개회의에선 김 여사를 향한 3대 요구, 선전포고하듯이 쏟아냈는데요. 질문에 답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개회의에서 먼저 던진 겁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로 모든 이슈가 덮이고 있다. 국민 우려를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참석자는 듣다가 깜짝 놀랐다고 했을 정도로 발언의 강도와 형식이 모두 세졌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세진 이유, 한 대표 측은 부산 재보선을 이긴 이유가 이 김 여사 문제를 지적한 차별화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재보선 패배로 친윤계가 흔들 명분도 없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한 대표에게는 초록불이 켜져 있던데 어쨌든 여기는 여지없이 용산에 할 말 하겠다 방향성이 더 확실해진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대표는 이제 좌고우면 않겠다, 정면 돌파를 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친한계 지도부죠. 서범수 사무총장 오늘 실명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한 대기업 광고 문구를 언급하면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용산 대통령실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할 것이라고요. 또 친한계 내에서는요, 이 대통령실이 뭔가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야권이 또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해서 이탈표 막아낼 수 있겠냐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색깔도 살펴봅시다. 어쨌든 뭐 재보선에서 여권이 이기긴 했는데 고민은 이제 시작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윤 대통령 선거 뒤에 이 독대를 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놨는데 고민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돌아온 한 대표, 이제 할 말을 다 쏟아낼 걸로 보이는데 답을 내놔야 하니까요. 이 고민 중 일시정지, 이래서 이제 노란불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오늘 원론적 입장만 내놨어요. 4대 개혁을 완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 여사를 겨냥하면 부글부글 들끓는 반응이 바로 나왔을 텐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 함구령이 내려진 분위기였는데요.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부분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요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김 여사 오늘 무혐의로 사법 리스크는 덜었지만 초록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 야당의 특검 압박이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 여사 추석 전 마포대교를 갔었고 본격 공개 행보가 시작되나 했었는데요. 최근 행보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대통령 순방에도 동행을 했지만 개인 일정 영상을 한 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제 재보선 투표장에도 대통령 혼자 등장했습니다. 국정감사 직후에 제2부속실을 출범시키고 본격 활동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 공개 행보 중단하라고 압박하니까 이마저도 부담입니다. 또 명태균 씨와의 문자, 그리고 친오빠까지 등장해서 논란의 핵심으로 부담이 더 커졌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는 나라냐 와이프냐 선택하라라는 공격까지 이어지니까 김 여사 운신의 폭이 점점 상당히 좁아져 버린 상황입니다. 자, 이 와중에 결국 이제 관심은 독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3인의 관계가 판가름 나는 거는 아무래도 독대가 되겠습니다. 한 대표가 요구한 3가지, 국민들이 여권에 마지막 기회를 줬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받을지 말지 선택하라고 독대에 다 들고 가게 될 건데요. 대통령은 한 대표와 단둘이 만날지, 만난다면 무엇을 수용할 수 있을지 가능한 범위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실 내에서 한 대표와 관련해 부글부글하면서도 약간 달라지는 기류도 있다고 합니다. 한 대표의 압박은 계속될 텐데 차라리 만나서 어느 정도 답을 내놓고 한 대표를 활용해서 반전을 꾀하자는 입장이에요. 독대가 최종 성사될 수 있을지도 양쪽 기류를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과거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관련 폭로를 할까 두렵다는 취지로 발언했었죠. 오늘 재판에서는 이 전 지사 측 변호인과 김 전 회장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이제 뭐 다 검찰에서 회유를 해서 증언들이 바뀐 거다 이런 주장 계속 하고 계시는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말을 바꾼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김 전 회장을 향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한 사실이 없느냐고 물었고 김 전 회장은 압박한다고 당할 뿐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무섭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대북 송금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건
김 전 회장 폭로가 두려워서라는 취지였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민주자들이 후원금을 냈고 저는 사직을 굉장히 두려워요. 오늘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 측이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돈을 뜯겼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비속어를 쓰자 재판부가 그만하라고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 2심 변론은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여성 유권자의 지지율이 부진한 트럼프가 여성 표심 공략에 적극 나섰습니다. 스스로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해리스는 기괴한 발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진행자도 여성, 관객들도 여성인 간담회 자리에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체외인공 수정, 즉 시험관 시술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며 여성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I'm the father of IVF. We really are the party for IVF. We're totally in favor of it. 미 대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지 취약층으로 알려진 여성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보다 여성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뒤처지는 상황. 특히 여성 후보인 해리스가 낙태와 생식권 등을 대선 쟁점 이슈로 부각시키자 트럼프는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난임 부부를 위한 시험관 시술 비용을 정부나 보험사에서 지불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는 트럼프의 발언이 기괴하다며 경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권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폐기했다며 그의 언행이 모순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I found it to be quite bizarre, actually. And if what he meant is taking responsibility, well, then yeah, he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fact that 1 in 3 women in America lives in a Trump abortion ban state. 미 언론들도 트럼프가 여성 표심 확보를 위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눈살이 찌푸려지는 발언이라는 등 혹평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보수층을 공략한 행보로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불리한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진행자와 설전을 벌이거나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소식은 이솔 기자가 전합니다. 친트럼프 성향인 미국 보수 매체 폭스뉴스 진행자의 첫 질문은 조 바이든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불법 이민자 문제였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답을 끝내기도 전에 질문이 이어지자 해리스는 발끈합니다. May I finish responding, please? But you have to let me finish. 이번엔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된 피해자를 언급하며 사과 의사를 묻자 급하게 화두를 돌립니다. I'm so sorry for her loss. Sincerely. But let's talk about what is happening right now. 압박 인터뷰가 이어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해리스는 최근 지지율 정체 등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해 소위 적진에 출연한 겁니다. 다만 현지에서는 기존의 이성적이고 차분한 모습과 달리 격앙된 모습을 드러냈다며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하루 전에는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The other is about fascism. Why can't we just say it? Yes, we can say that. 최근 들어 나타나는 지지율 후퇴 추세에 해리스가 보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미 대선의 격전지를 파헤치는 더스팟 50. 오늘은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의 우세도 점치기 쉽지 않은 이른바 퍼플 스테이트죠. 조지아로 갑니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곳이기도 한데요.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선벨트 경합주 중 한 곳인 조지아입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인데 고학력자, 히스패닉 등 진보 지지층이 유입되면서 초박빙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전투표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연령의 사람들이 투표소로 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사이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다 보니
하루에만 30만 명 넘게 사전 투표를 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I've spent a decent bit of my time in like rural Georgia, and there you see a lot more Republican supporters. And truthfully, I in the last election voted for him. I think Kamala Harris will win. The reason why is because we had such a massive voter turnout. I think that it's going to be slipped in her favor. It did with Biden.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농촌 지역이던 조지아는 1992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간 공화당 후보만 선택할 정도로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0.2%포인트 차로 이기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조지아는 전체 인구 중 흑인과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아계 등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유색인종 비율이 경합주 가운데 높은 편입니다. 정치 성향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다 보니 공화당의 빨강과 민주당의 파랑이 합쳐진 보라색, 퍼플 스테이트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For abortion policies that she's thinking about enacting and supporting, it would be very, very good to have my health considered as a right. They get tired of that.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대형 경합주라 트럼프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공을 들입니다. 줄 지어 들어간 트럼프의 유세장은 3,000명 객석이 다 찼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 해리스 정권이 민생 경제를 책임지지 못했다며 비판했습니다. And I'm one of the people that voted for Joe Biden and Harris the last time around. It was a colossal mistake. Lower taxes. He's going to lower them a couple more percentage points in. 조지아에서의 승패, 누가 더 많은 유색인종 지지층을 투표소로 향하게 만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더스파 도공 조지아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던 북한이 이틀이 지난 오늘에야 이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렸는데요. 2시간 만에 속보를 냈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이틀 전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북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이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폭발과 함께 흙이 하늘로 튀어오르거나 철로 침목이 부서지는 모습 등 사진 3장도 게재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성과 고성 일대 각각 60m를 폭파했다며 구체적인 지역도 언급했는데 도로뿐만이 아니라 철길까지 폭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폭파쇼는 2020년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후 4년 만입니다. 당시에는 2시간 만에 속보를 냈지만 이번에는 이틀이 지나서 알렸고 사진만 공개하는 등 다소 소극적으로 선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는 공세적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의 도로 단절이거든요. 굳이 보여줄 이유가 없었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하며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일부를 개정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통일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 등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2해를 넘기면서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급기야 선정적인 핀업거를 내세운 모병 광고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금발의 여성과 군용 차량에서 포옹을 합니다. Кохаючи воїна, ти несвідомо теж стаєш воїном. 어두운 방 안에서 밀착한 채 총기를 정비하고 들판에서 뒤엉켜 여성의 목에 군번줄도 채워줍니다. 우크라이나 제3독립 돌격여단이 최근 공개한 모병 영상입니다. 역사의 일부가 되라며 싸우고 사랑하고 여단에 입대하라는 설명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130개가 넘는 여단이
병무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병할 수 있어 각 부대가 직접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여단의 모병 홈페이지에는 여성이 권총을 든 채 오토바이를 탄 남성에게 매달려 전장으로 향하는 사진도 실렸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병력 부족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세계대전 당시에나 보였던 핀업걸 광고로 입대를 독려하는 겁니다. 이달 12일에는 군 모병관들이 키이우 시내의 인기밴드 공연장을 급습해 현장에 있던 남성들을 즉석에서 잡아가 입대시키기도 했습니다. Тут у нас уже прошло 3 года, мы до сих пор стоим, да, большой там дефицит ресурсов, людей, всего тому подобное, но тем не менее.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제 의회 연설에서 내년까지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해했지만 러시아는 헛된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2해를 넘기면서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급기야 선정적인 핀업걸을 내세운 모병 광고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금발의 여성과 군용 차량에서 포옹을 합니다. Кохаючи воїна, ти несвідомо теж стаєш воїном. 어두운 방 안에서 밀착한 채 총기를 정비하고 들판에서 뒤엉켜 여성의 목에 군번줄도 채워줍니다. 우크라이나 제3독립 돌격여단이 최근 공개한 모병 영상입니다. 역사의 일부가 되라며 싸우고 사랑하고 여단에 입대하라는 설명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130개가 넘는 여단이 병무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병할 수 있어 각 부대가 직접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여단의 모병 홈페이지에는 여성이 권총을 든 채 오토바이를 탄 남성에게 매달려 전장으로 향하는 사진도 실렸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병력 부족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세계대전 당시에나 보였던 핀업걸 광고로 입대를 독려하는 겁니다. 이달 12일에는 군 모병관들이 키이우 시내의 인기밴드 공연장을 급습해 현장에 있던 남성들을 즉석에서 잡아가 입대시키기도 했습니다. Тут у нас уже прошло 3 года, мы до сих пор стоим, да, большой там дефицит ресурсов, людей, всего тому подобное, но тем не менее.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제 의회 연설에서 내년까지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해했지만 러시아는 헛된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음식점에 등장한 일명 진정의 방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싸움을 벌이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서 일단 진정하라는 의미인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우한의 유명 허거 전문점. 한 남성이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자 국자를 집어들고 휘두릅니다. 시끄럽다는 지적에 발끈해 싸움이 난 겁니다. 이번엔 상하이시 허거 전문점.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남성이 다른 남성과 어깨를 부딪힙니다. 곧바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때 직원들이 남성들을 음식점 안에 마련된 방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사이 경찰이 출동해 중재합니다. 취객들이 들어간 방은 허거 전문점에 마련된 진정의 방이라는 곳입니다. 최근 상하이의 한 파출소가 취객들이 싸우면 방 안에서 화를 시키고 이성을 되찾도록 하겠다며 만든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면 감옥을 가거나 병원비를 물어야 한다는 경고가 적힌 포스터도 붙었습니다. 如果还是无法劝阻的话呢，我们通过我们还有一项机制，就是叫电台直呼系统。那么直呼到我们民警。 상하이 공안 당국은 진정의 방을 만든 뒤 음주 폭력 신고가 16%가량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시범 운영을 통해 음주 관련 사건 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기름을 싣고 달리던 유조차가 전복되자 여기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받으려고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그 순간 유조차가 폭발했는데요. 최소 1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밤중 도로 위에 시뻘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전복된 유조차에서는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자정쯤 나이지리아 북부 지가와주 지역의 한 도로에서 기름을 싣고 달리던 유조차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뒤집힌 유조차 주변으로 흘러나오는 연료를 퍼가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몰렸는데 갑자기 유조차가 폭발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 147명이 숨졌습니다. mutane sun fito ana ta hayya kuma zuwa karfe 12 haka sai ta samu ainihin kamar tanki ya fashe sai wuta ta tashi to wannan wuta ta kama ci wadda ta kai har kimanin karfe 3 da wani abu na dare. 사망자 외에도 100여 명의 주민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지 경찰은 기름을 퍼가려는 주민들이 갑자기 몰렸고 이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지만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유조차 전복 사고가 나는 일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현지 시각 그제 이란의 한 정유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유조차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최소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유조차와 저장 탱크가 충돌하면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가수 제시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진을 요청했다가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팬이 이 제시를 고소한 건데요. 경찰 제시에게 폭행죄와 범인 은닉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가수 제시가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경찰서 입구로 들어옵니다.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제시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조사는 오늘 새벽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제시에게 사진을 요청한 팬이 제시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시는 일행 중 한 남성이 팬을 폭행하기 시작하자 말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곧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성은 현장에 있던 제시와 일행까지 모두 4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제시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사건 당일 팬을 폭행한 남성을 처음 만났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있던 제시에 대해서 폭행과 범인 은닉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폭행을 한 남성의 국적과 신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TV 드라마에도 나왔던 한 유명 정형외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수증 쪼개기라고도 하는데요. 실손보험금을 더 타낼 목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환자 300명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송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허리 통증으로 서울 강남구 유명 정형외과를 방문한 정모 씨. 이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고 320만 원을 결제한 뒤 실비보험을 청구했는데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험 사기에 가담한 게 의심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안내해준 대로 나는 한 거고 그리고 아예 자세하게 안내를 해줬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부담 없이 진료받아서 빨리 호전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놓고. 정 씨가 받은 치료는 하루 2번, 8일에 걸쳐 진행됐는데 영수증에는 하루 1번, 16일치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일일 진료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이려고 허위 영수증을 만든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수증 쪼개기로 보험금을 타는 혐의로 지난 6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대표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환자 300여 명도 가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고문하시는데 굳이 대화를 나눠야 되나 싶어서. 경찰은 서울 강남 일대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실손보험금 수령이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요즘 알리테모 등 중국 저가 쇼핑몰 많이 이용하시죠? 중국발 물품이 쏟아지면서 세관은 마비 지경입니다. 세관은 한 명당 연간 무려 41만 건의 물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통관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반출. 컨베이어 벨트로 줄지어 나오는 택배 상자와 봉투들. 해외 특송 물품들이 곳곳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쇼핑몰 물품이 폭증한 영향입니다. 이곳 평택 세관에 들어오는 물품은 모두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하루에 최대 18만 건의 물품이 들어오는데 세관 직원은 40명에 불과합니다. 마약이나 총기류 등 이상이 없는지 따져보고 의심스러우면 일일이 포장을 뜯어 검사합니다. 하루하루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지만 또 계속 쌓여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렇지만 또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한 3만 건 이상 있기 때문에 해외 특송 물품 중 중국발 비중은 67.6%로 물품 건수로 보면 5년 전에 비해 8배 가까이 늘었고 세관 인력 1명이 연간 처리할 화물은 41만 건에 달합니다. 반출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약 92시간, 5년 전보다 1.5배 늘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받는 기간도 늦어지고 마약 같은 위해 물품 감시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중국 플랫폼 기업에 통관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부과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치아에 보석을 붙여 장식하는 투스잼, 젊은 층에게 인기인데요. 멋지게 꾸미려다가 오히려 치아가 상할 수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member 닝닝이 치아에 있는 보석을 팬들에게 자랑합니다. 제가 투스잼을 했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이 반짝이 여기랑 여기. 투스잼은 이와 보석의 합성어로 치아 표면에 보석을 붙여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블랙핑크 제니와 리사, 가수 이영지까지 연예인들이 하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처럼 아예 치아를 덮는 형태의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시술업체를 검색해보니 여러 업체와 후기들이 나오고 치위생사가 시술한다고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 한 곳에 문의하니 최소 5만 원부터 시작하고 한 번 붙이면 6개월 정도 간다고 설명합니다. 또 치아 교정 장치를 붙이는 것과 똑같다며 원리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치아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투스잼 시술은 산성부식제로 치아 표면을 다듬은 뒤 접착제로 보석이나 큐빅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한 산성분으로 치아 겉면을 깎아내는 겁니다. 보석을 제거하거나 충격으로 떨어져 나갈 때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손상 부분은 충치가 생기거나 변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치아에는 그냥 이렇게 물건을 붙일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한번 손상이 되면 우리 피부나 피부나 여러 어떤 근육이나 이런 것처럼 재생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치과 의사가 하는 게 아니면 모두 불법 의료 행위로 시술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가게 앞에 붙은 명장, 명인 타이틀 종종 보셨죠? 이런 타이틀이 전부 진짜일까요? 음식 관련 명장과 명인은 전국에 125명뿐인데 가짜 명장과 명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입니다. 명장이나 명인의 빵집이라고 홍보하는 가게 종종 보셨죠? 이들 중 진짜 명장은 극소수라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km 거리에 위치한 경기도의 빵집 두 곳입니다. 모두 명장이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명장이란데. 그런데 이 중 한 곳은 실제 명장이 아닙니다. 명장 명패와 비슷하게 만들어 걸어놓은 가짜입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경력 최소 15년 이상인 사람 중 고용노동부가 심사해 대통령 명의로 발급됩니다. 총 38개 분야 중 식품 명장은 조리와 제과 두 분야로 전국에 33명뿐입니다. 명장을 사칭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홍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사칭하는 일이 많습니다. 삼청동에 피자 만드는 곳 명장이라고 광고해서 만든 적 한 번 있어요. 그 타이틀 때문에 봤죠.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해 발급하는 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인은 고추장이나 청국장, 젓갈 등 전통음식 계승을 위해 지정하는데 전국에 10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순대나 육류, 초코파이 등 각양각색 분야에서 명인을 자처하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대구에서 상도 받으시고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으세요. 정부 공인 인증이 아니라 민간단체에 돈을 내고 발급받은 가짜 명인인 겁니다. 대회 수상 경력 만들어드리고 스택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부수적인 비용은 좀 들 거예요. 명인들이 입회하실 때 한번 발전기금 2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명칭을 교묘하게 바꾸면 제재가 쉽지 않습니다. 완전 똑같은 명칭이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소비자들이 정말 많이 아주 혼란스러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좀 더 강력한 제재, 새로운 법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서울교육감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되며 진보 진영이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와 충돌하는 정책이 많아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 첫 출근한 정근식 교육감. 조희연 전 교육감이 내리 3선을 성공해 10년을 이끌었고 정 교육감이 남은 임기를 채우게 돼 12년간 진보 진영이 서울 교육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역사 왜곡, 친일 교육 등과 같은 퇴행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모든 학교의 생태 전환 교육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정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하는 혁신학교, 학생 인격권을 강조한 학생 인권조례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임 후 첫 결제 안건으론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둔 학습진단치유센터 신설을 언급했습니다. 정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은 교육부나 서울시, 강남권 학부모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혁신학교는 애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숙제 안 내주고 시험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학력 떨어진다는 거. 학생 인권 조례는 이 뜻은 좋지만은 생활 지도를 모두 무력화시키거든요. 정 교육감은 내년 초 일선학교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펴 교육부와 충돌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성일환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원조 반장이죠. 임시 반장은 또 뭐예요? 네, 바로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입니다. 그동안 원조 반장인 정청래 위원장의 진행에 불만이 많았던 유 의원, 오늘 임시 감사반장이 돼서 국감 진행을 맡았습니다. 위원장이 하고 싶은 걸 정의하고 제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완장질도 이런 완장질이 어디 있습니까? 유상범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감사위원들에게 충분한 질의 시간을 드린 것으로 자평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내가 더 낫지 않냐는 것 같은데 정청래 위원장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 법사위 국감이 두 곳에서 동시에 열렸거든요. 대구 지역 국감은 유 의원이, 대전 지역은 정 위원장이 나눠서 맡은 거죠. 유 의원 민주당 공격수와 마주했는데 의외의 장면 연출됐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한번 봐주셔야지. 평소 안 쓰던 단어 썼는데. 자주 좀 쓰세요. 예,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장님 자리에 앉으니까 잘 어울리는군요. 분위기 좋은데요? 네, 하지만 대전 분위기는 딴판이었습니다. 이 정청래 위원장, 오늘은 같은 당 의원에게도 엄격하더라고요. 저는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교육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끝내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본인 때문에 더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몇 번 지연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국감을 하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정리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국감을 지금 빨리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보듬습니까? 뭐 예상은 되지만요. 네, 화면에서 불 붙고 있죠. 이 한동훈 대표는 때리고 윤 대통령은 따뜻하게 보듬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하루에만 한 대표를 2번이나 때렸습니다.
좀 잠잠한 듯 하기도 했는데 홍 시장 뭐라고 공격을 했을까요?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김 여사 라인으로 벼락 출세했다면서 카멜레온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게 소신이냐고 되묻더라고요. 이 2시간 만에 또 대통령 임기 중반에 내부 혼란 조장하는 건 여적죄, 즉 고국을 배신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반면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보듬습니까? 네, 한 대표에게는 벼락 출세했다 이렇게 비판했던 홍 시장, 윤 대통령은 경선 후보 당시에 정치 신인이었다고 보듬어 주더라고요.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부가 만났다는 의혹도 양해해 달라고요. 한 대표를 향해서 여적죄다 센 말인데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한 대표를 용병이라면서 비판해왔지만 최근 당 지도부가 홍 시장 측에서 명태균 씨에게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를 시작했죠. 홍 시장 기가 막히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 불쾌감도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인데요. 의원님의 두 얼굴인데 해도 보이고 달도 보입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낮에는 정쟁하던 의원들, 이 밤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부산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대사법원 설치 고향인 부산을 위해 가지고 한번 역할을 해주실 때가 아닌가. 제가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다른 사람 논문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의과대가 전국에서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과대를 둘 다 줄 수 없으면 하나인데 마이크 꺼져도 열심인데요. 지역구 민원들을 하는 거군요. 네, 국감장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자리죠. 하지만 취재진이 대부분 빠져나간 밤이 되면 민원 야시장이 된다는데요. 전주 시민들 소외감 홀대 이것이 참 관심을 가지고 전주 가정법원을 설치하시고 온산선 하루에 4번 다니거든요. 폐쇄해야 됩니다. 5차 철도 얘기 좀 넣어주시죠.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제 지역구인 목포의 경우 지원 기업 수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역구 챙기기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정책 검증하는 국감장이 아닌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하는 게 좋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와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60세까지 남은 6년간 책 3권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다며 담담히 소망을 말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한강 작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0일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을 기리기 위한 포니정 혁신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한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 소회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언론 보도까지 확인하자 그때야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자신의 글쓰기 인생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글을 쓰며 보낸 시간은 마치 30년의 곱절은 되는 듯 길게 전류가 흐르는 듯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라며 계속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작가들의 황금기가 보통 50세에서 60세라고 가정한다면 6년이 남은 셈입니다. 앞으로 6년 동안은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다음 달까지 내년 상반기 나올 신작을 마무리한 뒤 노벨문학상 시상식에서 직접 낭독할 자신의 에세이를 집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지금 창밖엔 유독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슈퍼문인데요. 2월 정월대 보름에 떴던 달보다 무려 14% 더 큰 겁니다. 조금 후 8시 26분에 가장 크고 둥근 모습의 슈퍼문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해가 밝으면 전국에 비가 쏟아집니다.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강원 동해안의 많게는 120mm 이상, 그 밖의 중부와 호남, 제주에도 80mm 이상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강하게 쏟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도 떨어집니다. 낮 기온이 오늘보다 6도나 낮아져 평년 수준을 찾아갑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은 17도 등 조금 오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춘천 1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원의 재판 지연만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 수사엔 유독 길어지는 검찰 수사 지연도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하는데 무려 4년 6개월 걸렸습니다. 결과 발표도 재보궐선거 바로 다음 날이었죠.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야당은 검찰 탄핵하겠다 하고 전국은 또 소용돌이 속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시험대 오른 검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